자, 미루고 미뤘던 7번의 설명을 하겠습니다. 7번을 이제 일반적인 풀이로 할게요. 뭐냐면 VT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야. 정석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빗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빗면에 있는 물체는 그러니까 물체가 이렇게 있어. 물론 뭐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힘을 받겠죠. 가속도가 같다는 거야. 같은 빗면은 가속도가 같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인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무게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속도가 같아. 무게는 필요 없는 거야. 그거를 극단적으로 이제 한 게 자유낙하지. 자유낙하도 빗면에서 물체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봐. 자유낙하도. 그럼 얘가 2kg이고 얘가 3kg이었다고 치자. 그럼 중력은 다르단 말이야. 중력은 달라. 근데 중력 가속도 내려오는 가속도는 질량분의 중력이잖아. 그럼 얘도 질량분의 중력이니까 가속도는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이 달라도 물체가 떨어지는 시간은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시간이 똑같다는 거죠. 왜? 같은 움직임의 양상을 보이니까. 같은 가속도라서.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 수직 낙하는 90도짜리 빗면이라고 보면 돼. 얘는 수평면과 뭐 그러니까 몇 도, 90도가 아닌 빗면인 거지. 그러니까 자유낙하와 빗면 운동은 똑같은 거예요. 알겠지?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얘가 2kg이고 만약에 3kg이었다고 쳐봐. 그러면은 얘는 중력을 어떻게 받냐? 사실 이게 중력이 20N인데 이 20N을 온전히 받는 게 아니야. 왜? 빗면에 해당하는 힘만 받는단 말이야. 이게 얼마냐는 거지. 요 힘이. 다시 얘기하지만 빗면에 있는 물체가 받는 힘은 중력을 온전히 받는 게 아니라 빗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중력의 일부분만 받게 돼. 그 일부분에 구하는 방식이 뭐냐면 mg sin 세타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세타는 이 기울어진 각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 물체 AB가 있다라고 쳤을 때 얘는 20N에다가 뭐 사인 세타, 사인 45도 이렇게 한 거랑 똑같아. 그냥 사인 세타라고 하자. 그럼 B가 받는 거는 원래는 중력은 30N인데 빗면 때문에 일정 상수에 대해서 맞는단 말이야. 그게 요만큼의 힘이고 그게 30N 곱하기 사인 세타야. 근데 어차피 각각의 질량으로 나누면 다 10N 곱하기 사인 세타로 같단 말이지.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같은 빗면이면 가속도가 같다라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럼 가속도가 같다는 게 뭔데? 가속도는 뭔데? 1초마다 변하는 속도야.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지. 아, 1초마다 변하는 속도가 똑같구나. 그리고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똑같구나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지. 이거를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지만 온갖 문제가 다 빗면이라니까. 알지? 그래서 잠깐 멈추고 이해될 때까지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1번 풀이, 2번 풀이와 별개로 그냥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아, 같은 빗면에 놓으면 물체와 질량에 상관없이 같은 가속도를 갖는구나. 가속도가 같다는 건 1초마다 변하는 속도가 똑같다는 거구나. 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이렇게 인식을 한다. 그럼 여기까지 됐다면, 이제 이거 한번 해볼까? A의 궤적을 한번 생각해볼게. A의 이동 경로. A는 이런 식으로 가. 그치? 근데 봐봐. 너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B가 올라오는 와중에 충돌이 일어났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꼭 그렇다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A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B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다가 얘가 여기서 먼저 멈춰버린 거야. 왜? 점점 느려지잖아. B는 빗면으로 올라가니까.
느려지다가 얘가 여기서 A와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처 멈춘 다음에 B가 되돌아가기 시작한 거야. 근데 A가 더 빠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부딪힐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와 B가 정면으로 범퍼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B의 뒷공무니를 A가 치는 형식일 수도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거를 이제 문제에서 원래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를 했어. A와 B의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라 그랬어. 그렇다면 뭐야? 범퍼카라는 얘기지. 이렇게 부딪혔다. 라는 얘기가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이제 여기서 바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충돌한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충돌한 시간을 내가 t라고 하자. 아까 둘의 가속도는 똑같다고 했어. 그럼 가속도는 뭐라고 해? a라고 하자라는 거지. 오케이? a라고 하자. 그럼 이거를 VT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잘 봐. 방향부터 정해야 돼. 플러스부터. 어디를 플러스로 할래? 나는 내려가는 쪽을 플러스로 할게. B를 마이너스라고 할게. 그러면 A는 여기 플러스 V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속도가 점점 커지지. 아래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형식을 취해요. 근데 B 봐봐. B는 마이너스 V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얘기했잖아. 가속도가 똑같다고. 가속도의 크기만 똑같은 게 아니라 완벽히 그냥 똑같아. 그래서 B의 속도는 이런 식의 형태로 뛴단 말이야.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니까 B 봐봐. B를 잘 생각해보면, B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언젠가는 턴을 한다는 거지. 이 턴을 할 때가 속도가 0이 되는 이 지점이라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된다. 근데 그 전에 부딪히지 않고 한 이쯤에서 부딪혀요. 여기. 이쯤에서 부딪힌다는 거지. 그럼 봐. T일 때 A의 속도는 뭐야? 이게 중요해. V 플러스 AT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왜? 초기 속도가 플러스 V였다? 근데 가속도가 A야. 그러면 1초마다 속도가 A만큼 변한다는 건데 그럼 T초 동안은 얼마큼 변한다는 거야? AT만큼 변한다는 거지. 그래서 V 플러스 AT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B의 속도는 뭐야? 마이너스 V 플러스 AT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서로 4배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부호를 생각을 해야 돼. 봐봐. 얘는 플러스 부호고 얘는 마이너스 부호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V 플러스 AT는 4 곱하기 4배라는 말을 꽂혀서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거지, 수학적으로. 왜? 얘는 음수잖아.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둘이 등호가 되려면 마이너스 4를 곱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식이야. 알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V 플러스 AT는 4V 마이너스 4AT가 된다. 그럼 누구로 정리를 하냐? 무조건 AT를 V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5AT는 3V니까 AT가 5분의 3V다라는 거야. 이거 AT를 통으로 같이 들고 다녀야 돼. AT라는 게 의미가 속도의 변화량이거든. 속도 변화량. 변화 수치라고 할게. T 동안 A, B가 둘 다 5분의 3V씩 변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5분의 8V가 됐을 때, 그리고 B는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2V가 됐을 때 둘이 부딪혔고, 그러니까 4배 왔잖아, 속력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얘기야.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했을 때, 일단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뭐냐면, 이거는 꼭 빗면이 아니더라도, 여기 있고 여기 있어. 얘들이 마주해서 딱 부딪혔어. A가 3m 이동했고 B가 2m 이동했어. 그럼 둘이 몇 미터 이동한 거? 5m 이동한 거지. 그러니까 A가 이동한 거리, B가 이동한 거리 더하면 둘이 둘의 처음 간격이라는 얘기잖아. 이거는 알고 있잖아. 그치? 이거를 써먹는다. 그럼 A가 이동한 면적은 어떻게 되냐는 거지. 면적. 이거 사다리꼴 구하는 거야? 아니죠. A의 평균 속도는 얼마야? 얘를 5분의 5V라고 바꾸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V라고 할까?
얘와 얘의 중점이야. 계산해 보면 10분의 8v가 나와요. 10분의 8v. A의 평속은 10분의 8v야. 10분의 8v 맞나? 아, 10분의 13v가 나오겠다. 10분의 13v. 이거 그냥 빨리빨리 하려면 여기를 10분의 16v라고 만들고 얘를 10분의 10v라고 해서 둘의 평균은 10분의 13이지. 그거 곱하기 t가 a가 이동 거리인 거야. a 이동 거리.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쯤에서 부딪혔다고 했을 때 a는 10분의 13vt만큼 이동했다는 거지. 그럼 b가 이동한 거리는 뭘까? 얘의 평균은 10분의 4v에서 10분의 10v 하고 그럼 10분의 7v겠지? b 이동 거리는 10분의 7v. 어차피 이동 거리니까 부호 떼는 거야. 곱하기 t라는 거지. 그럼 둘을 더하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2vt가 돼요. 2vt. 그래서 2vt가 곧 L이구나라는 거야. 왜? 얘는 10분의 7vt로 왔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t와 L의 관계가 나와. 그래서 봐. 자, A는 여기서 찾는 거야. A는 5t분의 3v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여기 보면 t가 없지? t를 소거하라는 얘기야. 그럼 수학적으로 t를 소거하려면 t는 2분의 l을 적용한다는 거지. 그럼 5 곱하기 2v분의 l 분의 1분의 3v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 약분하면 l분의 뭐 이상하게 썼냐? 2v인데 뭐 20으로 생각했네. 2v분의 5l분의 3v 이렇게 되니까 계산을 해보면 5l분의 6v 제곱이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정석적인 사실 풀이야. 처음에 어떻게 했어? 근데 사실 이게 너네한테 설명하려고 그런 거지. 보자마자 가속도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아, 빗면이 똑같네? 둘 다 가속도는 a. 근데 그럼 충돌한 그 시점을 t라고 하자. 그럼 vt 그래프 딱 생각해가지고 근데 뭐 vt 그래프 쓸 필요도 없죠 사실은 이거는. 그 정도까지 가야지. 그래서 식을 빨리빨리 세우면 생각보다 금방 끝난 패턴을 알고 있으면 처음엔 당연히 어렵지. 생각하는 것조차 어려워. 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 이거 잘 필기 해놓고 여기 잘 필기하고 주목해봐. 두 번째 풀을 풀 테니까. 자, 두 번째 풀이는 상대 속도예요. 왜 얘도 1번이라고 하지? 두 번째 풀이는 상대 속도. 상대 속도라는 건 두 물체 사이의 운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충돌하는 거지.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써. 그치? 황제일 수도 있고 자연학과에서는 거의 안 나와. 자연학과에서는 충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그리고 이제 빗면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빗면에서 이 상대 속도를 쓰는 게 굉장히 고급.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려워. 근데 근거는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머릿속에 딱 하는 거. 같은 빗면, 같은 가속도. 그리고 상대 속도라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 속도가 1이다. 1m/s다. 라는 걸 어떻게 인식하냐면, 둘의 간격이 1m씩 해소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마이너스여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풀이는 일단 이제 당장은 이해 안 해도 되니까 좀 한번 제대로 설명할 테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미뤘는데 계속 미루면 끝까지 안 할 것 같아서 일단 제 풀을 한번 써볼게요. 상대 속도를 푸는 거를 딱 보자마자 뭐야 초기 속도가 서로 2v야. 2v네? 그러면은 t초일 때 충돌을 했다 치자. 그럼 2vt는 l이다라고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2vt는 l이다. 왜? 초기 상대 속도가 t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사실 똑같아. 그냥 그래프를 안 쓴다는 거야. a의 속도는
v 플러스 at라고 할 수 있고 b 속도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v 플러스 at라는 거지. 근데 a가 4배네. 방향을 반대고. 그래서 v 플러스 at는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v 플러스 at다 라는 거지. 그래서 똑같이 5v는 3at니까 at는 뭔가 이상한데? 3v는 5at 이렇게 됐지. 그래서 at는 5분의 3v다. 이제 여기서 t는 2v분의 l이니까. 그래서 적용해가지고 뭐 a는 아까 한 대로 5 곱하기 2분의 1분의 3v 해서 5분의 6, 5일분의 6v죠. 사실 뭐 이게 시험장에서 만났으면 이렇게 풀거든. 그러니까 얘가 빨리 나온다는 거야. 얘. 그러니까 얘를 이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생각보다. 설명을 좀 해주면 숫자로 예시를 해줄게. 지금 문자로 돼 있으니까 봐봐. 어떤 아이디어를 쓴 거냐면 여기 기억, 철수가 있어요. 니은 이제 영이가 있어. 봐. 둘 다 얘는 2m/s로 움직이고 얘는 3m/s로 움직여. 그러니까 지금 둘 다 등속이야. 등속이니까 가속도가 얼마야? 0이야. 근데 0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속도가 0으로 똑같다가 중요한 거야. 가속도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 똑같기만 하면. 두 물체가 서로 마주할 때 가속도가 똑같다면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이 간격이 50m였다고 치자. 그러면 몇 초 뒤에 충돌할 것이냐가 바로 나온다는 거지. 왜? 50m는 둘의 간격은 상대 속도 곱하기 시간이거든. 뭐 엄밀히 얘기하면 충돌 시간,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지. 그냥 좀 길지, 이렇게. 그래서 5 곱하기 몇 초야? 10.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둘의 간격이, 초기 간격이 L이었어. 근데 둘의 상대 속도가 2V였어. 그러니까 시간을 T라고 하면 2VT는 L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할 수 있지. 아니, 얘는, 그래, 등속도일 땐 누가 몰라요. 얘 가속도잖아. 가속도일 때도 가능해요? 라고 했을 때, 중요한 얘기가 있고요. 가속도가 똑같으면, 그러니까 얘가, 그럼 이제, 봐봐. 그럼 둘이 가속도가 있다 치자. 얘 가속도 오른쪽 방향으로 1이야. 얘도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으로 1이라고 해볼게. 그럼 물론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은 둘의 그래프를 이제 해보면, 봐. 기억 같은 경우는 플러스 2에서부터 시작해서 매 초 1씩 커져요. 얘 보면 이때 3이지. 근데 봐. 니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돼서 매 초 1씩 커지지. 잘 봐. 0초일 때 둘의 상대 속도가 5야. 그럼 1초일 때는 기억은 3이고 니은은 얼마야? 니은은 마이너스 2가 돼. 그럼 얘 이때도 5야. 1초일 때도. 계속 5가 나와. 그러니까 가속도가 같은 게 중요한 거야. 가속도만 같으면 둘의 초기 속도를 딱 보고 이 상대 속도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꼭 등속도 운동이 아니더라도 상대 속도를 활용해서 간격이 언제 해소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를 적용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풀이가 간단해져요. 알지? 아까는 이 EVT는 L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A가 이동한 거리, B가 이동한 거리 구해서 더해가지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사실 되게 쉬운 문제야. 왜냐면 중간에서 마주한 상태로 부딪히는 건 쉽거든. 제일 빡센 문제가 B가 되돌아가서 여기서 부딪히는 거야. 이쪽에서. B의 뒤를 까는 거지. 이 문제 기출에서 많이 나오는데 뭐 여기서도 있겠죠. 한번 이제 그때 설명할 때 얼마나 이 상대 속도를 이용하면 편안해지는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결론을 얘기할게. 상대 속도 개념 너무 어렵다. 그럼 몰라도 돼. 상대 속도를 알든 모르든 결국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의 논리가 뭐야? 같은 가속도, 아니, 같은 빗면. 같은 빗면, 같은 가속도. 뭐, 무전유제, 유전무제, 약간 이런 거죠. 슬로건처럼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알죠?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빗면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하겠습니다.